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제가 행복 나눔 전화번호를 갖다가 빨리 읽어드리는 모양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기부를 받으니까요. 1688-3570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전화로 여러분께서 많은 기부 부탁드리고요. 가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삐뚤어보는 시간 빨리 가시겠습니다. 시사기의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뭡니까? 만수르. 저번에 하시지 않았어요? 만수르? 네. 또 하실 거예요? 또 다른 만수르 얘기입니다. 제2의 만수르가 나타났습니까? 예. 맨시티 구단주 만수르 왕자. 예. 널리 알려져 있고. 네, 예. 또 얼마 전에 11월 달이었죠. 헬기 사고로 사망한 또 다른 만수르 왕자가 있는데 예. 그 말고 또 만수르가 있어요. 그분들 말고 또 다른 만수르가 이 아랍에미레이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그 왕세제 있잖아요. 예. 이분의 조카가 있답니다. 자예드 만수르. 예. 그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군요. 이 만수르가 흔한 이름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예. 철수 이런 이름처럼 영희 뭐 이렇게. 철수 영희 요즘 드문데요. 아, 드뭅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 만수르가 뭘 잘못했습니까? 또 잘한 겁니까? 왜 이슈가 되죠? 지난 19일 새벽. 예. 수행해온 10여 명과 함께 특별기편으로 한국에 입국을 했다는 거죠. 예,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얘기한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한 그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서 제공한 네. 외교 차량을 타고 일정을 소화를 했고 네. 오늘 떠났습니다. 예. 2박 3일 동안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쪽 그 당사자는 한국 여행을 위해서 왔다. 예. 라고 일단 응답을 했고요. 네. 우리 외교부도 뭐 특별기 이착륙 관련 협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사적 목적의 방문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청와대는 금시초문이다. 이거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임성석 비서실장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온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무슨 할 얘기가 남았나요? 아니면 뭘 찾으러 왔나요? 두 사람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확인은 안 되는데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또 누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서로 양국 간에 이렇게 우호적인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 얘기도 그렇고 외교부 얘기도 그렇고 네. 예, 뭐 청와대 얘기도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온 게 아니고 사적이다 이 말을 개인적으로 와서 놀다 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보면 이제 하는 건데,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아랍에미리트 왕세제하고 만난 게 지난 10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과 지금 열흘도 안 된 상태에서 19일 날 들어온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억측이 좀 일고 있는 데다가 임 실장이 또 18일부터 내일까지 휴가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수르의 체류 기간하고 네. 휴가 기간이 딱 겹치는 겁니다. 우연치고는 참. 예. 그런 거죠.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거나 뭐가 없거나 둘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로 이제 이 공식적인 그 해명만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네. 뭐가 없는 거죠. 그냥 뭐 사적으로 여행 목적으로 왔다가 그냥 잠시 놀다 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뭐가 있다면 이건 뭐 정말 여러 가지 상상을 좀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제기가 됐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원전 그쪽 수출 관련해서 네. 뭐 그쪽 자금 예, 그 왕실의 뭐 계좌를 뒤지다가 뭐 이게 걸렸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내지는 뭐 이 지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걸 네. 무마하기 위해서 갔다. 네. 예,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증권가 이제 그 이른바 정보지에서는 네.
뭐 지금 원전 공사가 사실상 중단이 돼 있고 네. 뭐 우리 그 관련 업체들이 대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네. 이런 설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관련 업체들이 그런 일 없다. 대금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또 공사도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게다가 오늘 자유한국당이 또 한 번 이렇게 약간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의혹 네.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뒷공문위를 캐기 위해 그 아랍에미리트 왕실 원전 사업 계약 과정까지도 들여다보다가 발각이 됐고 그래서 국교 단절 또 원전 사업에 엄청난 위기가 초래된 거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특단의 입장을 내겠다. 라고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특단의 입장이 뭘까요?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공개를 확 하겠다 뭐 이런 얘기처럼도 들리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홍 대표도 오늘 홍준표 대표도 앞으로 큰 후폭풍이 일어날 거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사태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워낙 그 뭐라 그럴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때문에 입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 허튼 소리를 요즘은 잘 못할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 그러니까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음. 그러니까 청와대도 만약에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이 다 지금 설로 제기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네. 그거 때문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녀왔고 또 이번에 또 이 만수르도 다녀간 게 맞다면 네. 국민을 좀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을 있죠. 속이고 있는 언론을 거고. 속이고 있고요. 예. 근데 그게 나중에라도 알려지면 예. 그 언젠가는 이게 진실이 밝혀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 폭풍이 엄청나게 에이, 설마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과거에 적폐라고 불러든 이런 행동을 할까요? 뭐 그러니까요. 저는 예. 그래서 그렇게 바보짓을 과연 할까. 그러니까요. 이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게 국민들이 걱정하실 일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모든 걸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라고 좋게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뭔가 있다, 후폭풍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닐 수가 있죠. 네. 게이트죠, 게이트. 게이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박근혜 전 정부에게 손가락을 가리키거나 이명박 정부에게 손가락을 가리키기에는 좀 너무 심하게 나간 게 아닌가 생각도 되네요.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1688-3570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부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북한 주민 2명 동해안으로 들어왔고요. 기순했고요. 오늘은 19살 북한군 초급병사 기순했고요. 기순 과정에서 북한의 추적 분대 정도 규모의 어떤 내용과 경고 사격이 있었다는 것도 신문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기순용사 1세대시죠.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과 함께 지금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순용사 1세대라는 표현이 참 새롭네요. 글쎄 제가 1세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기순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뭐 서부전선 오늘 이제 그 기순병사가 넘어온 그 연천 좌측에 네. 서부전선에 9년간 그 DMZ GP에 근무하다가 그때도 이제 DMZ MDL을 넘어서 네. 우리 GP로 이제 기순해 왔습니다. 예. 기순하시는 동안에 뭐 어떤 뭐 지뢰라든지 다른 북한군의 어떤 추격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GP를 떠나자마자 그 3,300볼트의 고압선을 넘어야 되는데, 네. 마침 제가 그 스위치를 놓는 그 자리에 초소장으로 있으면서 예. 떠나면서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스위치를 올리지 말라 이렇게 예. 하고 떠나서 그걸 넘었고, 그다음에 예. 이제 지뢰밭과
북한군의 추격을 물리치는 건데 다행히 지뢰를 밟지 않고 또 추격해 오는 군인도 없었고 그래서 네. 무사히 지피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랬네요. 그 동부전선하고 서부전선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병사들이 기순하기에는 어느 지역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글쎄 동부전선, 중부전선, 서부전선 오늘 이제 이 친구가 넘어온 중부전선인데 네. 이제 그 생활 면에서 보면 동부전선, 중부전선이 이제 더 열악합니다. 보급이 잘 안 돼가지고. 네. 그 서부전선이 아무래도 보급도 좀 잘 되지만 산악지대가 좀 덜해서 전번에 오충성 그 군인이 넘어온 데도 이제 서부전선입니다만은 그쪽으로 좀 넘어오기가 조금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DMZ 민정경찰에 근무하는 많은 우리 군인들이 보면은 신원조회도 상당히 자세하게 하고 어떤 북한에서 말하는 신분상에 있어서 확실한 사람들만이 DMZ에 근무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조종사급에 해당하는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만 갖다 막아놨습니다. 네. 만약에 거기에다 후방에 근무하는 똑같은 출신 성분을 갖다 놓았다면은 네. 아마 1년에 뭐 수십 명도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넘어오는 장애물이 아까 말씀드린 3,300볼트 고압선도 있고 그래서 네. 이번에 한 명이 넘어왔다. 그러면 9명은 잡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비율을 보시면 최근에 넘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10명 중에 1명만 성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JS에서 북한군이 넘어온 것을 보고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충성 하사는 저도 이제 민경대대였습니다만 이제 출신 성분이 좋고 네. 아마 그 친구도 노동당원일 가능성이 높고 저도 노동당원이지만 그게 이제 당원 비율이 보통 일반 부대는 10%가 노동당원 비율이지만 네. 이 DMZ 안에는 30%의 노동당원 비율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충성심이 높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 체제를 등진다는 것은 최근에 북한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북한 상황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식량 사정이라든지 전기 사정, 생활 여건,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갈등 문제 이런 걸로 나눠볼 수 있을 건데 주로 어느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식량 사정으로 인해서 북한 군인들이 영양 실조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북한이 이제 5차 6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유엔과 또 중국까지 이제 제재 동참하면서 재정 고갈 이게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군은 인민 무력성 우리 국방부와 같은 북한의 인민 무력성이 그 무연탄 수출과 출광석 수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막히다 보니까 결국 군인들에게 공급해야 될 식량이나 피복이나 식용유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네. 지금 거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유엔 제재 조치가 이렇게 빨리 효과를 낸다는 걸 보면은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3.9%까지 올랐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마당 사정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식량 사정이나 다른 어떤 경제적 여건으로 보는 것보다 다른 어떤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혼란, 정체성의 문제 아니면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환멸 이런 내용은 없을까요? 글쎄 아무래도 장마당은 이제 국경 일대로 진원지가 국경 일대고 또 발전하는 것도 국경 일대 장마당이 발전해 있고 평양 이남은 좀 장마당이 발전해 있지를 못합니다. 네, 예. 그럼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청천강, 대동강을 건너서 이 황해도 지역까지 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북한군은 대부분 다 전진 배치돼 가지고 한 5, 60만이 다 전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열차나 전력 사정으로 인해서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전선 군인들이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좀 우대받았는데 네. 김정은 시대에 와서 장마당에 의존하는 경제 형태다 보니까 그렇군요. 오히려 군인들이 더 굶주리는 예. 이런 지금 기형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굶주리다 보면은 민간인들에게 내려가서 여러 가지 식량이나 이런 것을 훔쳐오거나 또는 가져올 그런 범죄 행위라 그럴까요? 그런 행위도 자주 일어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지금 최전선에 지금 이 친구가 넘어온 지역은 5군단 전 장정남 인민무력상 하다가 지금 별 하나 떼끼고 상장으로 내려와 있는 그 5군단장이 소속 부대인데 네. 이런 데는 장마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2군단만 해도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장마당에 군인들이 의존해서 물건도 좀 구입해서 또 식료품을 구입해서 먹는데 네. 이런 중동부 전선은 장마당과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군인들이 굶주림이 좀 더 심한 편입니다. 네. 저도 그 중국 심양을 거쳐서 단동까지 가서 신의주 그 압록강 이를 보트를 타고 이렇게 보면서 북한군 초소까지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한 3, 4년 전에.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해서 북한 어린아이들 언덕에서 뛰어내려오면서 담배 한 보루를 받으려고 하는 그 남루한 옷차림을 보면서 야, 북한의 경제 사정이 정말 수백만 명이 아사까지 갔던 그게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렇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지금 6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네, 네. 경제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북핵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김정은은 나름대로 뭔가 계산이 있을 텐데 올해까지 이제 핵무력 건설에 집중하다가 네.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0년사도 나오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뭔가 진짜로 경제 건설, 핵무력 건설, 종진 노선을 실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것도 유엔 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안 하고 뭐 우리 평창 올림픽에 오겠다든지 뭔가 선의적 태도를 보이면 좀 국제사회가 조이고 있는 제재가 풀리겠습니다만은 네. 현재 상황으로서 그렇게 재정 고갈이나 통치자금 고갈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밝은 전망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그 김정은의 신년사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연두교실을 발표할 거란 말입니다. 1월 달이 되면. 네, 그다음에 그렇죠. 김정은이도 어떻게 신년사를 이야기할지를 미국도 주시를 할 것이고 결국은 미국과 북한의 대통령이 1월 달에 연두교시와 신년사를 어떤 식으로 내걸고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거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금 평창 올림픽의 뭐 쌍중단 문제도 기본적으로 언급을 했고 미국과도 어떤 교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우리의 어떤 뭔가 좋은 제안에 대해서 화답을 할지 아니면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고 그런데 북한이 무슨 평창 올림픽 전에 또 도발을 감행해서 이와 같은 제스처에 찬물을 끼얹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진짜 말씀하신 트럼프와 김정은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보면 새해 2008년의 북한 움직임도 대체로 윤곽이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보통 북한 김정은이나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이 저렇게 강경 일변도로 나올 때 그 강경 일변도 뒤에는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대화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강경 일변도였습니까? 제가 볼 땐 뭐 이번에 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되는 가운데서도 무슨 세 가지 형태의 북미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나름대로 북한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그 북한의 김정은 열차라는 게 관성의 법칙을 벗어나서 벼랑 끝으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을 설득하거나 그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있는 어떤 외교적 역량이나 예. 비선 라인 이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 북한 난민들 수용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겁니까? 예, 그것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준비된 것인데 일설에는 미국의 CIA와 중국의 정보당국이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거기다 수용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그 설이 있고 예. 실제로 그 당시에는 어떤 대량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평양의 고위 당군정 인사들을 수용해서 북한 정권을 해체하고 뭔가 중국식 또는 미국이 원하는 정권을 세우는 레짐 체인지까지도 논의했다. 이런 증언들이 고위 탈북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셨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또 북한 문제가 나오면은 자주 우리 안찬일 선생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이었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